안녕하세요. HP알바 이경석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지난 저희 본사에서 진행했었던 2024 테크잼 세션 중 하나인 멀티캐스트 베스트 프랙티스 세션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내용은 주로 유선 부분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및 CX 스위치 스펙 그리고 레퍼런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세션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 CX, 커메어 스위치, 멀티캐스트 지원 스펙, 그리고 멀티캐스트 간단한 구성을 통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확인 방법 등을 더해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달해 드릴 내용은 멀티캐스트 사용 사례, 그리고 L2, L3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소개, 멀티캐스트 스펙 및 지원 기능 확인, 그리고 멀티캐스트 구성했을 때 멀티캐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도구들, 그 다음에 간단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구성을 통해서 멀티캐스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 문제 해결 및 확인사항, 레퍼런스 사이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캐스트 통신은 잘 아시겠지만 오랜 기술 숙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통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부분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유니캐스트 통신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1대1 통신 방식, 브로드캐스트는 같은 도메인 내 모든 호스트의 플러딩 방식, 그리고 멀티캐스트는 1대 다 통신 방식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중 멀티캐스트 구성 방식은 기존 유니캐스트 구성 방식과 달리 멀티캐스트에 사용하는 주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한 멀티캐스트 구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캐스트는 일단 클래스 D IP 어드레스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24 0.0.0에서 239 25 25 25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개의 IP 대역은 특정 목적 위해서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4 0.0.0에서 224 0.0.25는 IETF에서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대역입니다. 예를 들어 OSPF, VRIP, RIP, 헬로 프로토콜의 멀티캐스트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224 0.1.0에서 238 25 25 25 대역은 실제 인터넷에서 멀티캐스트를 사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에게 할당하는 대역입니다. 그 대역 중 232 0.0.0에서 232 25 25 25는 PIM SSM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예약되어 있는 멀티캐스트 IP 어드레스 대역이고요. 239 0에 0에 0에서 239 25 25 25는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설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멀티캐스트 통신은 어디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그중 IPTV 서비스가 멀티캐스트 통신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2008년 IPTV를 처음 서비스하게 되면서 통신사들은 IPTV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멀티캐스트를 선택했고, 또한 이런 IPTV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식 중 가장 알맞은 통신 방법이 또한 멀티캐스트 통신 방식입니다. 통신사는 망 구성 환경이나 밴드위스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제약으로 유니캐스트가 아닌 멀티캐스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멀티캐스트를 대규모망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제 멀티캐스트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장으로 요약을 좀 해보았는데요. 공통점을 찾아 색을 좀 표기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멀티캐스트 통신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구분지으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만 구분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멀티캐스트 통신 방식입니다.
멀티캐스트 망 환경에서 ASM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SSM 통신 방식을 사용하느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IP 버전 4, IP 버전 6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그리고 L2, L3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확인하시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SM은 애니소스 멀티캐스트 약어입니다. 멀티캐스트 망에 랑데 포인트가 필요한 통신 방식이고요. 이에 반해서 SSM은 소스 스페시픽 멀티캐스트로 멀티캐스트 망에 랑데 포인트가 필요 없는 통신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및 랑데 포인트의 사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IPv4, IPv6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구분인데요. 랑데 포인트로 구현되는 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ASM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IP 버전 4 망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IGMP 버전 1, 2를 사용하고 IPv6 망에서는 MLD v1을 사용을 합니다. 랑데 포인트가 필요 없는 SSM 통신 방식은 IP 버전 4 망에서 IGMP 버전 3를 사용하고요. IPv6 망에서는 MLD v2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PIM S3 관련한 부분도 모두 IP 버전 4와 버전 6 모두 구분하여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한 부분들 저희 CX 스위치와 커메어 스위치에서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 한 가지 IGMP 스누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IGMP 스누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GMP 스누핑은 멀티캐스트 포워딩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멀티캐스트 트래픽 관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2 스위치 호스트들과 L3 스위치 사이에서 교환되는 IGMP 커리어를 통해서 L2 멀티캐스트 포워딩 그룹 테이블을 생성하고 삭제를 합니다. L2 스위치에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VLAN에 설정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 그림에 볼 때 IGMP 스누핑이 설정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룹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멀티캐스트 스트림이 전부 모든 호스트들에게 플러딩 됩니다. IGMP 스누핑이 이네이블 된 경우에는 내가 요청한 호스트에 대해서만 멀티캐스트를 트래픽을 전송하는 그런 그룹 테이블이 생기게 돼서 특정 요청 호스트들에게만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CX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V3로 되어 있고요.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PIM SSM을 사용하지 않는 한에 버전 3는 필요는 없습니다. 버전 2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 디세이블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CX 샘플 구성인데요. VLAN에 들어가셔서 IGMP 스누핑 이네이블을 해주시고 IPv6 MLD 스누핑을 이네이블 해주셔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X 스위치의 10.13에서 필터 언노운 MCAST라는 기능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가입자가 예를 들어 IPTV를 채널을 변경을 하게 되면 조인 리브 메시지를 계속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래픽 관련한 포트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짝 멀티캐스트 스트림이 다른 포트로 플러딩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막고자 하는 기능들이 아까 말씀드린 필터 언노운 엔캐스트고요. 저희 본사에서나 아니면 다른 현재 IPTV 망에 쓰고 있는 L2 스위치는 대부분 다 이런 기능들이 활성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IM인데요. PIM은 주로 L3 스위치에 적용되어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PIM은
프로토콜 임비텐턴트 멀티캐스트 약어입니다. 멀티캐스트 라우팅 트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IM에는 네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PIM SM, PIM DM, PIM SSM, PIM 바이다이렉셔널 모두 네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PIM은 유니캐스트 라우팅 또는 다이나믹 라우팅,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을 활용해서 IP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전달을 하고요. 또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이 PIM 관련한 부분들은 RPF라는 리버스 패스 포워딩 검사를 통해서 멀티캐스트 데이터를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올바른 경로를 따라 전달을 할 수 있고요. 또한 데이터 루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RPF 체크 검사를 통해서 멀티캐스트 통신을 하는 방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IM은 네 가지 모드가 있다고 했는데 PIM SM과 PIM 댄스 모드 중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IM DM은 멀티캐스트 포워딩을 위해서 푸시 모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멀티캐스트 멤버가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다만 이 댄스 모드는 3분마다 이 트래픽을 호스트들에게 모두 전송을 해서 이 대역법과 리소스를 점유하는 부분들이 약간 현재 대역법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지 않는 기술이고요. 반면에 PIM SM 모드는 트래픽을 요청하는 수신자에 대해서만 최적의 트래픽 흐름을 전송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IM SM과 댄스 모드의 또 차이는 PIM SM은 랑데브 포인트가 필요한 통신 방식이고요. PIM 댄스 모드는 DM이죠. 랑데브 포인트가 필요 없는 통신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댄스 모드는 호스트가 되어 있는 포트에 3분마다 한 번씩 전부 트래픽을 전송하기 때문에 전송 측면 트래픽 리소스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은 다 PIM SM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오른쪽 하단 보면 이 멀티캐스트 관련한 부분들의 구성, CX 스위치의 구성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멀티캐스트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쉬운 구성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IM SSM인데요. 아까 SSM은 소스 스페시픽 멀티캐스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PIM SSM을 사용하면 특정 멀티캐스트 그룹에 대해서 소스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IM 댄스 모드, PIM 스파스 모드 또 뒤에 설명드린 PIM 바이다이렉션에는 이 부분들을 지정을 할 수가 없는데요. PIM SSM에는 수신기가 조인을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수신을 하려면 수신기랑 셋탑 박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IP 버전 4용 IGMP 버전 3, 그 다음에 IPv6용 MLD v2가 이네이블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SM은 아까 랑데브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스가 알려져 있어서 항상 베스트 패스, 그러니까 라우팅에 우리 보시면 라우팅은 베스트 패스를 찾아서 라우팅 이네이블이 장비되지 않습니까? 그 루트를 따라서 소스까지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IM SSM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2.0.0/8 대역을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SSM의 장점은 소스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그룹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PIM SSM은 멀티캐스트 요구사항을 어떻게 보면은 랑데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분산 처리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리스크, 그러니까 랑데브 포인트가 장애 발생할 염려도 없을 뿐더러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 IPTV에 자주 사용하는 추세이고요. 현재 통신망에서 크게 IPTV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통신사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S사에서 SSM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K사는 아마 SM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다이렉셔널입니다. 멀티캐스트의 또 다른 모드고요. 멀티캐스트 다대다 어플리케이션 통신 내에 편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다대다 어플리케이션 다른 버전의 핌을 사용하여 배포를 할 수는 있지만 최단 경로 트리 특성으로 인해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핌 바이다이렉셔널은 무조건 랑데부 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SPT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쇼티스트 패스 트리라는 라우팅으로 치면 베스트 패스가 없습니다. 무조건 랑데부 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소스까지 가는데 베스트 패스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랑데 포인트, 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랑데 포인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소스지 테이블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SM을 사용했을 때는 스타콤마지와 소스지를 두 개의 테이블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핀 바이다이렉션은 스타콤마지만 관리를 하게 돼서 이 라우팅 테이블 개수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 경로 효율성이나 레이턴시 이런 부분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바이다이렉셔널 관련한 부분은 규격에는 나오지만 실 사이트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랑데 포인트를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핌 SM 및 핌 바이다이렉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랑데 포인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랑데 포인트는 이 소스와 수신자, 그쵸, 리시버, 셋업 사이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캐스트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핌 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스하고 그다음에 리시버가 만날 수 있는 멀티캐스트 네트워크의 집선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핌에는 이 쉐어드 트리와 쇼티스트 패스 트리라는 두 가지 트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핌 SM에는 그 쉐어드 트리와 SPT가 동시에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처음 조인했을 때 랑데 포인트로 갔다가 랑데 포인트보다 랑데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소스까지 더 최적의 경로가 있으면 바로 쇼티스트 패스 트리로 절차를 해서 효율성 있는 더 빠른 이런 부분들을 경로로 찾아서 절차가 되는 부분이고요. 핀 바이렉션은 무조건 랑데 포인트를 통해서 아까 멀티캐스트 통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망 설계하실 때 이 랑데 포인트를 중앙에 위치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망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SM은 소스까지 가는데 랑데 포인트보다 더 베스트 패스가 있으면 바로 쇼티스트 패스 트리 구성을 통해서 소스와 통신을 하기 때문에 꼭 이 랑데 포인트가 망 구성의 중앙에 위치를 하지를 않아도 됩니다. 왜? 나중에 처음 통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베스트 패스가 있으면 라우팅을 찾아서 베스트 패스가 있으면 쇼티스트 패스 트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꼭 그 망 구성의 중앙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핀 SM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 랑데 포인트를 위치를 하는 부분은 데이터 센터나 뭐 네트워크 코어 스위치나 코어 라우터에 랑데 포인트를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랑데 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랑데 포인트는 의 설정은 두 가지 방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태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BSR 통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BSR은 부스트랩 라우터의 약어입니다. 동적으로 랑데 포인트를 지정을 한다. 그다음에 선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스위치에는 BSR이 다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이 스태틱과 BSR의 차이는, 이 스태틱은 랑데 포인트가 이제 구성이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페일오버가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쉽죠. 반면에 이제 BSR은 여러 노드를 설정을 해서 BSR 라우터를 선출을 하고 캔디데이트, 그러니까 랑데 포인트 선출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선출된 랑데 포인트가 페일이 나면 다른 차후에 장비 프라이트가 높은 장비가 랑데 포인트가 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절체가 되면 좀 페일오버 시간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트랩 라우터는 동적 랑백 포인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이지만 페일오버는 그렇게 빠른 절제 시간을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이 BSR은 시스코의 오토 RP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BSR에는 이 캔디데이트 BSR과 그다음에 캔디데이트 랑데 포인트라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캔디데이트 BSR은 더 높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출이 되고요. 캔디데이트 랑데 포인트는 캔디데이트 랑데 포인트로부터 학습된 RP 매핑 정보에 대해서 그 그룹을 다른 스위치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데이트 랑데 포인트는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그러니까 프라이트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소규모 망에는 상관없지만 이 대규모 멀티캐스 망 환경에서 랑데 포인트 오류가 발생하면 멀티캐스가 중단할 수 있는 기간들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SR은 테이크오버 타임이 그렇게 빠르지가, 멀티캐스 트래픽에 관해서 빠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스태틱은 페일오버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망기관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은 애니캐스트 RP라는 부분들을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니캐스트의 사례가 가장 큰 장점은 랑데 포인트를 핌 라우트에서 구성할 필요가 없고요. 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애니캐스트 RP는 대규모 망에서는 핌 랑데 포인트 이중화의 경우 애니캐스트 랑데 포인트가 대표적인 구성 방법입니다. 애니캐스트 랑데 포인트 방식은 동일한 IP 주소로 여러 랑데 포인트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랑데 포인트 간의 중복 백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캐스 소스는 가장 가까운 랑데 포인트로 등록이 되거나 됩니다. 그리고 리시버, 셋탑 수식기는 가장 가까운 랑데 포인트로 조인해서 이 소스를 정보를 동기화를 합니다. 이 방식은 사실 유니캐스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서 그 베스트 패스를 보고 이 멀티캐스의 핀트리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장애 조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지금 전달을 하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랑데 포인트가 페일이 되면 해당 경로 알림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당연히 삭제가 되겠죠. 그리고 모든 핀 메시지는 라우팅 테이블에서 가장 가까운, 가장 현재 러닝되고 있는 다른 IP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랑데 포인트를 가진 여러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소스는 다른 IP에 등록되고 도메인은 효과적으로 분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하나의 도메인으로 통합하려면 멀티캐스트 소스를 IP 간에 공유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게 예를 들어 전면에 보신 R1은 224111만 쓰고 있는 멀티캐스트 그룹이 있고요. 만약에 R4는 25111 쓰는 그룹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룹 R1이 페일이 되면 R1 밑단에서 수신기들은 가장 빠른
라우팅에서 가장 빠른 랑데부 포인트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랑데부 포인트에는 둘둘 사이 1일에 대한 학습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애니캐스트 IP 구성되어 있는 모든 이 랑데부 포인트가 소스를 공유를 해야지 만약에 장애가 났을 때 좀 더 빠른 테이크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공유를 하는 기술이 MSDP라는 기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우팅 테이블은 핀 패킷을 소스에 가장 가까운 랑데부 포인트로 유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핀 도메인의 모든 애니캐스 랑데부 포인트가 모든 소스를 학습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왜? 빨리 절체를 만약에 하나의 RP가 장애가 발생을 하면 다른 쪽으로 빨리 절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랑데부 포인트도 기존의 페일한 랑데부 포인트와 동일한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인 리브나 뭐 이런 등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테이크오버 타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소스를 쉐어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아까 말씀드린 MS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면 IP에 등록된 그 활성 소스죠. MSDP, 그러니까 이 메시되어 있는 랑데부 포인트에 모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애니캐스 랑데부 포인트를 위해서는 핌 도메인에 있는 소스를 공유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SDP는 멀티캐스 소스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의 약어이고요. 이 피어 간 랑데부 포인트 간의 TCP 세션 설정을 통해서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유되는 정보들은 소스 액티브 캐시 아니면 SA 메시지라는 SG 소스 그룹용으로 공유를 하고요. 이 쇼티스 패스트리 구축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MSDP 기술들을 이용해 모든 랑데부 포인트가 소스 액티브 캐시를 공유를 하게 되면 어떤 랑데부 포인트가 장애가 발생해도 빠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사용하는 기술이 이 동기화 기술이 MSDP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VSX인데요. 이 VSX는 뭐 저희 CX에서 지원하는 엠넷 기술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지만, 근데 이 엠넷 기술들을 사용하실 때, VSX 기술을 사용하실 때, 이 망에서 멀티캐스를 사용을 하시면 반드시 액티브 기능을 활성화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만약에 그러니까 PIM-DR이죠. 그러니까 액티브 프라이머리 PIM-DR이 다운됐을 때 바로 절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 동기화가 안 돼 있으면 이 테이블 학습하는 시간 동안은 동기화가 트래픽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세컨더리 쪽에 프락시 DR을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부분들이 VSX 노드에서는 라우터 핀 모드의 액티브 명령어를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캐스트 바운더리는 멀티캐스트 그룹 전파를 제어하기 위해서 핀 도메인 간에 사용을 합니다. 이 멀티캐스트를 제어하는 AC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핀 도메인을 정의했을 때 서로 간에 뭐 서로 테이블을 받고 싶지 않은 테이블이 있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멀티캐스트 AC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지금 R2에서 지금 설정을 했는데 239000에 대한 부분은 지금 디나이하고 나머지는 지금 퍼밋하는 그런 ACL 설정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R3와 R2와 연결되어 있는 포트의 바운드리, 멀티캐스트 바운드리, 액세스 리스트 바운드리라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이 멀티캐스트 바운드리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싶지 않은 트래픽을 멀티캐스트 트래픽에 대한 필터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VRF인데요. VRF는 다 동일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뭐 CX 스위치나 커메어 스위치 다 VRF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VRF는 다 동일한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게 VRF를 만들면 인터페이스 바인딩을 하시고 라우터의 VRF가 다 틀립니다. 반드시 이네이블을 하는 그 만드신 VRF에 이네이블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디폴트 VRF랑 구성이나 이런 부분 전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VRF 나눴을 때 이네이블, 각각의 VRF에서 이네이블 해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멀티캐스트 QS 관련한 부분입니다. 일반 유니캐스트 QS와도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IPTV 방송 트래픽에는 제가 알기로는 DSCP46이 마킹되어 오기 때문에 기본 QS 매핑 테이블만 잘 활용을 하시면 일반 베스트 에포트 트래픽보다 베스트 에포트 트래픽이죠. 그러니까 디폴트 큐보다 하이 큐 처리돼서 우선 처리되게끔 구성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멀티캐스트 그룹 어드레스로 뭐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만들고 폴리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바인딩을 해주는 뭐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구성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그 멀티캐스트 트래핑이 마킹되어서 오면 그 마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해서 QS 트러스트 DHCP나 아니면 이용을 해서 사용을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에 아마 QS 트러스트 DHCP면 아마 그 매핑 테이블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유니캐스 QS와 별반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관련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저희 CX 스위치와 커메어 스위치 모델별로 멀티캐스트 지원 테이블 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내용 중에 또 하나고요. 물론 저희 뭐 데이터 시트나 뭐 TFM이나 뭐 이런 쪽에 나와 있으면 다 이렇게 적용을 하실 텐데 간혹가다 테이블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스위치 CX 스위치 하고 커메어 스위치 모델별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위에 보시면 PIM하고 PIM6 라우팅, PIM 그러니까 S3 멀티캐스트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가 IGMP, MLD 그룹 L2 멀티캐스트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X 스위치도 그렇고 커메어 스위치도 그렇고 5240 커메어 스위치는 5240 시리즈가 그다음에 CX는 6100, 6000 시리즈가 L3 PIM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 영상으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캐스트 구성을 하는 부분은 뭐 이렇게 커맨드가 어렵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멀티캐스트 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사용하시는 툴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VLC라는 툴이 있고요. VLC 서버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멀티캐스트 스트림을 송출하면 조인을 해서 이 영상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올라온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퍼프는 뭐 다들 다 잘 많이 사용을 하셔서 뭐 따로 설명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퍼프도 있고 아이퍼프를 GUI처럼 쓸 수 있는 제이퍼프도 사용을 해서 멀티캐스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통신사나 대형 통신사나 이런 쪽에서 BMT 할 때는 이런 툴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계측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뭐 계측기가 어렵다 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계측기를 하려면 대여를 하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까이 자주 접해보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일반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VLC, 제이퍼프나 아이퍼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시면 멀티캐스트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VLC는 제가 알기로 TTL 값이 1로 설정이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구성인데 뭐 3호 구성해서 VLC를 썼어.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아마 이 TTL 값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더 높게 주시면 아마
정상적인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테스트 툴 중에 이제 계측기라는 부분으로 이 멀티캐스트 테스트를 좀 간단하게 샘플로 영상을 찍어 봤고요. 이 계측기는 이 스팔렌트사의 STC라는 계측기고, 이 계측기에서 소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밑단에 리시버죠. 그러니까 셋업을 만들어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1의 1번은 이제 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예,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캐스트 서버, 송출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3번은 지금 현재 그 셋탑 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시버입니다. 제가 이 계측기를 보시라는 게 아니고, 이 틀어주실 때, 틀어드릴 때, 저희 이 구성이 커메어 스위치 구성과 그다음에 CX 스위치 구성을 같이 섞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한 거고요. 커메어 스위치와 CX 스위치의 테이블이 어떤 게 올라오는지 그거를 유심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측기는 뭐 만드는 거는 제가 일단 멀티캐스트 그룹을 좀 만들 거고요. 예, 멀티캐스트 그룹을 사설 그룹 이상구의 111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 겁니다. 예, 하나 만들었고요. 이 그룹을 송출을 할 거고요. 1번 포트에서 1-1/1번 포트에서 송출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1/1 포트에서 이상구 111이라는 이 그룹, 그러니까 채널이죠. 그 채널을 송출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 디폴트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당 10,000프레임 per second로 송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2번 포트하고 3번 포트 관련한 이 리시버 포트에 지금 현재 망은 IGMP, 그러니까 PIM SM 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IGMP 버전 2로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놓은 이 그룹을 조인을 할 예정입니다. 예, 스트림을 송출을 할 거고요. 아직 스트림을 송출을 해도 2, 3번 포트의 이 RX 포트 쪽에는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조인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커메어 스위치와 CX 스위치를 믹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20 HI 스위치는 L3 스위치로, 6300 스위치도 L3 스위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PIM 라우팅 테이블 보면 일단 조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테이블이 등록이 안 되어 있고요. 6300도 쇼 IP 엠라우터 하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스의 계측기 포트는 지금 송출을 하고 있어서 쉐어 트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다운스트림의 인터페이스에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업에서 조인을 누를 거고요. 보시면 2, 3번 포트의 RX 포트에 지금 10,000프레임씩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 커메어 스위치의 CS 스위치의 라우팅 테이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타콘마지, 그다음에 소스지 테이블이 등록되어 있고요. 6300 CS 스위치도 지금 M라우팅 테이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단에 붙어 있는 지금 L2 스위치도 CX 스위치 6200이고요. 520 이하가 있는데, 그럼 6200 스위치는 지금 그룹이 등록이 돼 있어야겠죠? L2 스위치가. 제가 스누핑은 이네이블을 미리 다 구성을 해 놓은 상태여서 그 부분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런 식으로 조인되면은 스누핑의 그룹을 보시면 등록이 되게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채널을 멈추거나 예를 들어 TV를 끄거나 채널을 멈춘다 라고 하면 리브 메시지를 날렸고요. 그룹이 삭제가 됐을 겁니다. 삭제가 됐고요. 지금 삭제가 된 상태고요. 다시 한번 조인을 해보게 되면 스트림이 정상적으로 하단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 스위치에서 M라우팅 테이블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M라우팅 테이블 관련한 부분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뒤에서 설명 드릴 텐데, 여기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고잉, 아웃고잉의 인터페이스가 정확히 등록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L2 스위치에는
라우터 포트가 정상적으로 A3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룹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리뷰 메시지를 한번 날려볼게요. 예, 그룹 테이블이 빠지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빠져 있고요. 이 6200 스위치에서도 당연히 그룹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6300에도 라우팅 테이블, M 라우팅 테이블이 빠진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컴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멀티캐스 관련한 부분들을 IP 버전 4, 버전 6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CX 스위치용 멀티캐스 확인 명령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컴웨어랑 좀 명령어가 틀린데 제가 그 부분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동일한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를 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CX도 그렇고 컴웨어도 그렇고 뭐 M라우팅 테이블 보면 거의 대부분 명령어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한 구성을 해서 몇 가지 캡처를 좀 떴는데요. 지금 보시면 소스, S3 코어, 백본, 억세스, 그다음에 L2 두 대가 지금 있는데 지금 요 보시면 가운데 L3 관련한 부분은 CX 스위치와 컴웨어 스위치를 섞어서 구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L2 스위치도 CX 스위치, 컴웨어 스위치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캡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CX 스위치의 PIM 관련한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 명령어마다 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 위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X는 라우터 PIM 모드에서 이네이블을 반드시 해주시고 만약 PIM SM을 사용한다 그러면 스태틱 랑데 포인트를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PIM 구간에는 그 스위치 투 스위치 연결되는 부분은 다 PIM을 이네이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L3 스위치 연결된 부분은 IP PIM 스파스 모드를 이네이블 해주시고요. 만약에 L2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는 반드시 IGMP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설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통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GMP 스누핑 관련한 부분들 테이블을 관리를 하려면 이 커리어 설정을 IGMP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이 없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페이스 VLAN 100이 L2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IGMP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고요. PM, 스파스 모드를 이네이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6300 보시면은 요번에 PIM 스파스 모드인데 바이다렉셔널 모드 관련한 부분들이 있고요. 컴웨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캐스 라우팅이라는 부분들을 명령을 해주셔야 이 멀티캐스의 라우팅이 이네이블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위치 투 스위치 PIM 네이버 맺는 구간은 PIM SM, 그다음에 PIM이라는 모드에 들어서 스태틱 라우드 포인트 설정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2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PIM SM과 IGMP를 반드시 이네이블 해주셔야 L2 멀티캐스 멀티캐스 트래픽을 정상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L3 부분은 그런 구성으로 하고요. 아까 지금 전 비디오에서 보셨지만 6200, 5240 관련한 부분들, L2 관련한 부분들 설정은 이 IGMP 스누핑을 이네이블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VLAN 쪽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CX는 디폴트로 버전 3여서 지금 2로 변경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노운 멀티캐스 관련한 필터 관련한 부분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아주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웨어 스위치는 IGMP 스누핑에서 엔터 치시면 이네이블 되고요. VLAN 쪽에 들어가셔서 IGMP 스누핑 이네이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언노운 멀티캐스 필터 관련한 부분들 IGMP 스누핑 드롭 언노운 이라는 부분을 설정하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L2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라우터 포트가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 라우터 포트가 등록이 안 되면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통해서 CX show IP, IGMP 스누핑 디테일 보시면 맨 밑단에 라우터 디텍티드 포트라고 있어요. 그게 L3 포트하고 연결되어 있고 L3가 IGMP가 이네이블 돼서 커리어가 돼서 그 커리어 패킷을 받아서 저 포트가 감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포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일단 커맨드는 디스플레이 IGMP 스누핑하고 라우터 포트라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3하고 연결된 포트가 등록이 돼야 멀티캐스트가 를 정상 통신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멀티캐스가 정상적으로 통신이 되면 이제 S3 같은 경우는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CX 스위칭 Show IP Mrout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커메어 스위칭 디스플레이 IP PIM 라우팅 테이블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인커밍,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게 만약에 널이나 보여지지 않게 되면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요. CX 스위치도 마찬가지고 커메어 스위치도 인커밍, 그다음에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정상적으로 됐는지, 그다음에 커메어는 업스트림 인터페이스, 다운스트림 인터페이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커메어는 그 외에 또 몇 가지 커맨드가 더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멀티캐스 라우팅 테이블하고 디스플레이 멀티캐스 포딩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포딩 테이블은 이제 그 해당 그룹의 멀티캐스가 몇 패켓이 매치가 됐는지 카운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아웃고잉 인터페이스, 업스트림, 그다음에 다운스트림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돼야 통신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들 이제 랑더 포인트 확인하는 명령어들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3 간에 핌 네이버가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명령어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IGMP, 그러니까 L2랑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에 IGMP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IGMP 명령어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GMP 되면은 그룹이 아마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Sure IP IGMP 그룹, CX는 그렇게 보고요. 커맨드 디스플레이 IGMP 그룹 버버스 통해서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2 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ow IP, IGMP, 스누핑, VLAN 관련한 부분들 라우터도 디텍트 됐는지 그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이 그룹 관련한 부분들은 뒤에 디테일이나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캐스트 트래픽이 흐르는데 어느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흐르는지 그룹 등록된데 트래픽이 흐르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CX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로 보시면 되고요. 쇼 인터페이스 해당 포트 넘버 치시면 이제 중간에 멀티캐스트 RX, TX 관련한 부분들, 토탈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멀티캐스트는 양방향으로 흐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받는 RX, 밑으로 보내주는 TX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두 가지를 같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펌웨어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해당 포트 넘버로 보시면 이 멀티캐스트 관련한 부분들을 카운팅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멀티캐스 설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까 구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적합한 프로토콜 쓰는 부분만 잘 맞춰서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VNC 썼을 때는 그 디테일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멀티캐스가 정상적으로 소스를 구성을 했는데 소스가 송출을 하고 있는데 그 소스에 대한 트리가 소스 그룹 소스지가 등록이 돼 있는지 그 소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멀티캐스 스트림이 아니면 유니캐스면 등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2는 플러딩 관련한 부분도 이제 스누핑이 이네이블 안 돼 있어서 그럴 거고요. 그 부분들이 이네이블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핌
SSM을 쓰지 않는 한에 SM 쓰면 랑데 포인트가 구성을 잘 동일한 랑데 포인트의 만 구성이 있어서 랑데 포인트가 지정이 되면 그 스태틱이든 BSR이든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스태틱 할 때는 동일하게 전부 다 랑데 포인트를 각각 스위치마다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랑데브 포인트 스위치라도 거기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레퍼런스 관련해서 저희 그 세션 자료에서 하나만 좀 발췌를 했고요. 뭐 여기 텍스트 레인저 MAB, 그러니까 그 9장이죠. 9장에 저희 CX 스위치와 아르바 OS 스위치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아마 VIP 룸이나 아니 각각 룸에 IPTV를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SM을 사용을 쓸 것 같고요. 그래서 SSM이 굳이 필요 없을 부분이어서 SM을 사용을 했을 것 같고, 되게 한 50개 채널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구장 말고 배나 뭐죠? 크루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금 레퍼런스가 있고요. 뭐 저희 쪽에도 뭐 KT나 이런 쪽에도 아직 예,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레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약어인데요. 제가 아마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분들을 요 약어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멀티캐스트 용어들이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